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전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전체의 그 편액을 보면은 대부분 이 향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향자가 들어가는 아마도 예전에는 대부분이 노전체로 보여지는 그러한 편액들을 한번 제가 열거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그 아까 범어사에서 봤던 그 일로 향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일로 향각. 여기서 이제 그 당호명은 편액이 각자가 붙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로 향각 같은 경우는 이제 범어사라든지 또 통도사 같은 경우에 일로 향각이 있습니다. 통도사는 대웅전 앞에 상당히 큰 건물이 일로 향각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받든다, 향을 받든다 그래서 봉향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봉향각 같은 경우에는 그 대둔사, 두륜산 대둔사, 예전엔 이 대흥사라 했기 때문에 자꾸 대둔사, 대흥사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일반 분들도. 그런데 다시 이 예전의 이름이 대둔사였기 때문에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흥사로 불리다가 대둔사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둔사, 그리고 이제 장곡사 같은 경우도 이 그 봉향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참 그 조계사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봉향각이라고 하는 명칭을 익히 들었을 겁니다. 뭐 지금 거기 이제 서점, 불구용품 같은 것을 이렇게 편리하게 사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노전체의 이름이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향을 팔고 초를 팔기 때문에 아마 그 조계사 같은 경우에 봉향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노전. 여기는 뭐 향노란 말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만은 향노전. 여기는 이제 전자가 붙었죠. 그래서 줄이면 노전 그렇게 되겠죠. 향노전. 향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도사 또 전등사, 강화 전등사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은 향노전 이렇게 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향각이라고 하는 그 편액을 갖는 예가 있습니다. 이 전향각, 그 말하자면 향을 예전에는 향목이죠. 향목이 때문에 그걸 깎거나 쪼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향로에 이렇게 올리고, 이 향노란 말도 나중에 향을 이야기할 때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노라는 게 화로죠. 그래서 밑에 불을 두고 사실 위에 향목을 올리는 것이 옛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가 불만 붙이면 되게끔 소위 선향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가능하지만은 예전에는 그 나무에다 바로 불 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불 기운이 있어야만 꼽거나 했을 때 향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그 향로 같은 것도 발전한 걸 보면 참 재밌는데, 이 말하자면 불을 가지고 담아두는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을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전향각 같은 경우도 그 향목을 쪼개거나 다듬거나 이렇게 깎아서 올렸던 곳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도사는 그 상노전, 중노전, 하로전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상노전, 중노전, 하로전마다 다 노전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로전이라고 하는 편액을 아예 붙여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하로전. 이 통도사죠. 통도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고요. 그 다음에 그 금산사에 가면은요, 그 노전체로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향각이라고 그 편액이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금산사에 가면은 이 중향각은 그 삼직스님 뭐들이 사무도 보고 이런 곳이 이제 중향각인데요. 중향각 그림을 지금 보시는 저 곳이 아마 담으로 둘러쳐진 곳이 중향각 같습니다. 네. 미륵전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요사가 계속 이렇게 쭉 둘러 있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중향각이라고 했을까? 왜 그것을 예전에 노전체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금산사는 예전에 아주 큰 사찰이 있을 때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금산사가 있는 곳은 소위 사찰 전체를 통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중간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사구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다 그럽니다. 대사구.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중향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중하 모두 다 노전 스님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노전체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대사구 자리만 지금 금삼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소위 경전을 강의하고 경전을 판각하고 또 그게 수련을 하는 장소가 광교원이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사구가 있었고 또 원로 스님들이나 말하자면 어른 스님들이 이제 쉬시면서 거처하시던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봉천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위 삼원 형식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대사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향각은 예전에는 노전체가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 외에도 대향각, 대향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명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예전에는 그 기록을 보면요. 향목을 쌓아두고 부처님 전에 올리는 맞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 기도를 할 때 직접 밥을 지어서 불단에 올리죠. 그걸 이제 맞이라 그럽니다. 사실 이 맞이는 하루에 한 번만 올리게 되는데 그것은 부처님께서 하루 한 번 공양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리는 것을 맞이라 그러고 사찰에서 불공은 바로 이 맞이를 올릴 때 합니다. 불공이란 말 자체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부처님께서 제세시에 세상에 계실 때 당신께서 한 번밖에 공양 안 하시는데 우리가 아침이라든지 다른 때 이 맞이를 올리면서 아유 부처님 공양 드십시오. 이거 예법에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맞이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시던 시간에 맞추어서 올릴 때 그걸 불공이라 하고 불공의 원칙은 그 시간에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 그런데 이제 의식이 복잡해지고 또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고 회사 다니고 하는데 저녁에 안 되겠습니까? 새벽에 안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공양 자체를 아침 저녁에도 올리게 됐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모든 불공의식은 사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맞이를 올릴 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축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럴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그게 원칙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맞이를 올릴 때 예전에는요. 향목을 떼어서 바로 이 맞이를 지었다 그럽니다. 대중스님들이 먹는 밥 말고 부처님제에 올리는 것만 이 향목을 떼어서 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노전 스님이 계시는 곳에 이 향목을 보관하는 창고가 같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향적전, 향목을 쌓아둔 소위 정각이다. 이래서 향적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전에 우리가 좋은 향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향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이 조계사 앞이나 어디 가면은 향은 천지인데 그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경전에 나오는 소위 향 이런 향들은 실제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거의 나지를 않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날 겁니다. 중국은 영역이 넓기 때문에요. 저 남방과 인접된 곳에서 극히 일부분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전에 공양 올렸던 그런 향들은 우리나라, 일본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향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있는 향은 사실은 그 향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굉장히 그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고목이 된 향, 우리 본래의 향이라고 하는
흔히 조선향이라고 그러죠. 조선향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향 같은 경우에는 안이 굉장히 붉습니다. 붉은 것이 고목이 되고 잡기가 전부 다 풍후에식해서 사라져버린 것을 깎아서 태우면은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향도. 그런데 그렇기가 어렵죠. 누가 그거 고목이 될 때까지 놔두지도 않고 뭐 이거 끊어다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향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 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종류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만은 이제 흔히 우리가 가장 좋은 향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요, 일본도 그렇고요, 월남에서 생산되는 향입니다. 흔히 우리가 침향이라 그러죠. 그것을 침향이라 그러는데 침향목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향, 향나무를 땅에 묻어서 오래 지나면 침향이 된다 그러는데 침향목이 원래 따로 있습니다. 그 품종이. 우리나라에는 생산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쓰는 향 같은 거 보면 푸르스름한 같은 것은 향잎이라든지 향목 같은 거 아직 성수가 안 된 것들을 그냥 쓰거나 아니면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혼합한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향을 태워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인체에 해롭죠. 당장 절에 오래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금방 와버립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신도들이 향 피우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가능하면 안 피웠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좋은 향은 방 안 가득히 향연기가 자욱할 만큼 피워도 결코 목이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따로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향을 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 향을 굉장히 소중히 했을 것이다. 그것은 짐작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향을 쌓아두고 밥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향나무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 우리가 고급 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에도 있고 또 중국에도 이건 향목 종류가 수십 종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도 태우면은 일반 나무와는 다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가지고 마지를 지어 올린 것이 아니냐. 침향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예전에 금하고 맞바꾼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향인데, 제가 나중에 침향 종류들 몇 가지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향들은 시중에서 거의 구할 수도 없고, 이제 스님들 몇 분이 이제 사용하는 정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올릴 때만 이제 사용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쉽게 만들어서 접하는 이러한 향들은 사실은 향의 품격을 따졌을 때 결코 상품에 속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외국 향 쓰지 말자 그러지만은 실제로 부처님 전에 올리는 좋은 향은 애시당초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원자재는 사실은 월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인도, 전단향 같은 경우는 인도, 백단 이런 것들 대부분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향을 썼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노전 외에 이제 흔히 그냥 요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사라고 하는 말 자체는 실제로 예배 의식의 정각 또 선언 강원 제외한 대부분의 사찰내 건물을 그냥 요사라 그럽니다. 사찰에 가보면은 묘라고 붙어 있는 편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이제 제가 범어사 강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게 이제 원흥로 큰 채가 두 채가 있는데 원흥료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료가 돼요. 이게 료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조금 적은 집을 가리킵니다. 료. 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는 더 적을 때 이제 사라고 그러는데 또 안심료 최고반이 이제 머무는 그런 곳이 이제 안심료 이렇게 됩니다. 이 료와 사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란 말이죠. 료사란 말 자체가 그냥 집인데 정각을 제외한 집들은 전부 다 료사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다시피
강원 건물에 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료사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선원이나 강원도 역시 예전에 요사 속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노전체도 역시 요사에 속하고요. 종무소도 역시 요사에 속한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당자가 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요사에는 지금 보이는 것이 동하사인가요? 저기가 동하사 신금당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신금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 또 료 뭐 심지어 전까지 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전에 붙였던 이름들을 지금에 그대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짚으면서 어느 사찰에 어떤 소위 그 편액이 걸린 요사들이 있는가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